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모여 사는 도시 전주시. 이 전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적어도 전라북도라는 이 공동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오늘 2020년에 주목받게 될 이 전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요. 김승수 시장 그리고 김미옥 교수, 최영규 처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형식은 주로 두 분께서 질문을 주시고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뭐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 이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많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또 진행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핵심만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2020년 전주시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전주 다음으로 세계와 승부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전주 다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미옥 교수께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질문을 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항상 그 전주시에서 하는 홍보를 보면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잘 구상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주다움이라는 거는 그 전주의 고유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네임인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개성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매력 있고 다가서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 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획일화되고 있죠. 근데 우리 전주가 전주다움 그 정체성, 그 매력을 찾아갈 때 요즘에 기업들이 매력 있는 도시, 또 생태적으로 생태적인 도시, 친환경 도시 이런 기업들도 몰려들고 있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가 전주다움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주다움을 찾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저희의 가치, 철학이 바로 사람, 생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주는 이미 사람, 생태, 문화를 가지고 아마 서울 빼고 문화적으로 보면 세계 언론이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바로 전주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의 지하철역에 우리 한옥마을 사진이 걸리고 또 미국의 CNN, 또 영국의 더 가디언지, 또 중동의 에스콰이어지 이런 세계적인 언론에서 우리 전주 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전주가 우리 다음을 잘 지켜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 부산 하면 부산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강원도 하면 강원도다움이 있을 텐데 전주 다음의 요체가 사람과 생태와 문화다. 이렇게 혹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전주시의 정책이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이든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 사람, 생태, 문화 이 세 가지가 저희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예. 앞으로 진행될 얘기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정책들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로 한옥마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옥마을에 이 트램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지금 전주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전주시가 좀 트램에 꽂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최영규 처장께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전주시가 트램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배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경제적인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하시는지 또한 또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그 안에도 전주 한옥마을이 좀 도로가 좁은데 이걸 꼭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만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옥마을 상업화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관광객이 약간 정체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한옥마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 채우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옥마을 전체를 차 없는 한옥마을로 일종의 한옥광장으로 크게 만들어가는 게 꿈인데 일단 구도심까지 대중교통으로 와서 그 다음에는 걷거나 아니면은 트램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진입하는 이 구도심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저희는 지금 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1단계는 한옥마을 내부를 순환하고 트램 2단계는 구도심을 순환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관광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매력물임에는 틀림이 없고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기차라는 게 보통 자가용의 그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트램은 전주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저희는 하나의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전주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정확한 노선 또 이제 그 어떤 디자인 그리고 또 트램의 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올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면 우리 시민들과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제1호 관광 트램을 전주에 꼭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만약에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2022년 정도 됩니까? 2022년 말 2023년 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범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묘 교수도 혹시 트램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그러니까 트램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램이 정말 한국의 브랜드, 전주의 브랜드가 되려면 약간 스토리를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과 트램, 그리고 전주다움과 트램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전주가 좀 부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 국책기관이죠. 우리 한국철도연구원이 그러니까 전선이 없이 기차가 다니는 대부분 해외 가보면 전선이 있어서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 기둥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뭐 미관이 아주 좋지 않는데 그런 기둥 전기 인입선 없이 그냥 그 배터리 충전해서 다니는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철도연구원인데 철도연구원에서도 뭐 해외에서 기차 사다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한국적인 트램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의 경기전에 1년에 90만 명 정도 입장객들이 있는데 트램이 오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그 정도가 탄다면 경제성은 충분히 타당한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민자가 할 수도 있는데 민자 부분에서 또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 트램은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사람들을 유치하는 또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램 얘기가 좀 길어질까 봐 걱정은 됩니다만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게 전통적인 가옥의 모양새를 많이 띠고 있는 곳인데 트램이라는 것은 사실 서구적인 문물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좀 혹시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때 트램이 아시아에서 보면 북경 빼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양이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들어간 트램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램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게 디자인한다면 오히려 해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한옥마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정체라는 표현도 쓰셨고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옥마을 가보면 뭐 빈 점포도 좀 있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정점에 달했지 않느냐 이런 좀 시각도 있어서 김 시장께서 바라보시는 한옥마을의 현주소는 어떻고 만약에 이게 정체 수준이라면 이걸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광지 대부분이 뭐 경주를 빼고는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서 이 바다, 물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내륙 관광지로서 전주가 1년에 1,000만 명 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다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 하나만 가지고 한옥마을을 바라볼 수는 없고요. 우리 도시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주가 한옥마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게 정체나 또 퇴보가 아니고 저는 새로운 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부단히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옥마을이 엄청나게 높은 그 임대료, 또 그걸 그 비싼 임대료를 두고 내가 한옥마을에 들어가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 한옥마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이제 빈점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전주가 이제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구도심 100만 평 전체를 이제 문화 재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재생 이제 전라 가명이 복원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또 갱리단길 쪽에는 영화의 전당이, 또 영화의 거리 쪽에 영화의 전당이 만들어지고, 친명자산 쪽에는 세계 평화의 전당이라는 또 종교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다음에 서학예술마을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충경로가 제2의 천바중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 충경로가 이제 100만 평 전체를 하나로 잇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옥마을에 굉장히 압박되는 그런 밀도를 좀 줄여서 충분히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또 여행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한 외연 확장? 혹시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해해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김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김미옥 교수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도시 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전주시의 그 도시혁신센터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주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조금 하고 계신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도시는 공간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각하면 뭐 빌딩, 도로 이렇게 생각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짧게는 기억, 흔적, 또 길게는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재생은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그 도시의 시간을 잘 살려내서 그 도시 다음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가 주로 이제 도시 재생 쪽의 일이 뭐 굉장히 많죠. 구도심 전체 말씀드린 대로 100만 평을 문화 재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데가 팔복 철길 주변에 팔복 예술 공장인데, 거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재생의 사례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와 함께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그 양쪽 유흥가 거기를 우리 정부와 함께 또 문화 재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팔복 예술 공장과 더불어서 벤치마킹을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바로 시청 뒤쪽에 선미촌입니다. 성매매 직결지 역시 다른 데는 성매매 직결지로 대부분 다 물리적 공권력 또 재개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전주는 예술가들이 들어가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새롭게 재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전주의 시간을 잘 지켜가는 도시로 잘 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에코시스템의 혁신도시는 살기에는 쾌적한 도시지만 여기가 우리 전주입니다, 이렇게 대표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재생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예. 혹시 그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노력은 나름 했는데 이건 조금 부족했거나 뭐 한계에 좀 부딪힌 측면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도심에 이미 재개발 지역들이 15년, 뭐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도심이 이제 대규모의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뭐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본진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도시 재생은 주민들 중심으로 스스로 이렇게, 지금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는 팔복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팔복예술공장의 미술관을 해설하는 도슨트도 팔복동 주민들이고, 또 바리스타가 팔복동 주민들이 되어서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도시 재생의 거점에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점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예. 시민 공감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시장님이 그 전주를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역사성으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으로 이 전주를 이해한다는 거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한 가지 그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후에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전주다움이나 지금 뭐 행정에 사고 있는 여러 일들이 전주 시민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이게 더 으쌰으쌰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뭐 가장 어려운 게 그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윤규 처장님도 계시지만 전주는 대한민국 어떤 도시들보다도 시민사회, 그러니까 그 시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들 굉장히 아주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생태 환경 쪽에는 뭐 수십 년, 20년 정도 가량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도 이제 시민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할까 이렇게 해보면 뭐 2가지 정도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4차례, 5차례 정도를 시민 원탁회의라는 걸 합니다. 많게는 500명도 오고 적게는 150명, 200명 정도 오는데 뭐 저희가 오십시오 해서 홍보를 하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고 예를 들면 뭐 천만구로 정원도시라든지 동물복지라든지 또 종합경기장 개발 이런 문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전주시에는 다울마당이라는 이게 다울은 순전히 우리 다 함께 모두라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각 정책마다 다울마당 이런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민간 거버넌스가 결정하는 게 시의 최종 결정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도 많이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곁가지로 새는 듯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울마당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다울마당은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었다면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단기적인 사업들은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한 초창기에는 뭐 시장님이 선거 조직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샀던 걸로 알고 있고 네. 하지만 상당히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지점도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울마당과 관련해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네. 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다울마당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전주를 많이 찾는 분들이 동물원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동물원, 전주동물원. 전주동물원이 5년 전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이었는데 이제 동물들이 가장 행복한 동물원, 생태동물원을 아주 거듭나고 있는데 특히 동물원 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사실 동물원 운영과 관련된 우리 시의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는데 동물복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생태를 하시는 분들 또 동물들이 살기에는 어떤 환경이 제일 좋을까 이런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동물원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버스 문제도 그렇고 꽤 많은 분야에서 다울마당은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 도시재생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울마당으로 얘기가 건너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예. 드리고 다시 도시재생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울마당 가을 관련해서 뭐 선거 조직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뭐 거버넌스 체제라고 그냥 볼 수도 있는 네. 건데요. 혹시 이게 전주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뭐 선거와 관련돼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시의 최종 결정이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도 아주 많고요. 예. 오히려 시가 거기서 배우고 시의 정책이 변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뭐 그런 우려는 꽤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죽어있는 도심, 일부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주라는 도시가 이제 인구는 제한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반해서 도시라는 공간은 확장되다 보니까 구도심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전주시라는 도시를 공간을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 문제에 있어서 도시 팽창이 가져오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취임해서는 더 이상은 도시 팽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김미옥 교수님께서도 다녀오셨던 시애틀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들께서 스스로 우리는 더 이상 도시 팽창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예. 된다. 그러면서 도시 성장 한계선을 시민들이 스스로 정했거든요. 근데 전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팽창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압축 도시, 축소 도시까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주역 뒤쪽에 30만 평,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개발을 어쨌든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의 주거 문제를 도심 내부에서 찾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큰 전략 중에 공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추가적인 뭐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들어도 됩니까? 도시 내부에서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것까지 뭐 시가 다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주도해서 도시 팽창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은 현재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전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 이제 팽창하면서 아파트를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에코시티도 그렇고요. 네. 뭐 효천지구 등등 네. 짓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32평 기준으로 일부에서 듣기는 4억 원 정도로 호가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시장의 그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 투기 세력이 동원돼서 투기 세력에 의해서 전주시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것, 이걸 전주시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질책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이제 정말로 새로운 아파트로 가야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분 순수하게 진짜 주택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부동산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건 뭐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팽창이 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제한을 해서 도시 내부에서 좀 잡자는 게 있고 몇 개월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 분양가를 잡는 가장 잘하는 전주라는 도시를 소개를 서울에서 관훈 토론회 때 그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원래는 공공택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공택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민간까지 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예. 전에 그 부영 문제 때문에 전주시가 상당히 네. 강력하게 대응하고 네.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런 정도의 좀 강력한 전주시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의 여러 가지 하자 이런 것들도 뭐 저희 전주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압박도 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그 종합 경기장 재생 문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질문 좀 드리죠. 예. 네. 그 종합 경기장도 어찌 보면 이제 재생을 이제 네. 앞두고 있는데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내용과 지금 예. 이제 많이 달라져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또 시장님이 이제 원칙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합 경기장을 재생하는 방향과 지금 핵심 방향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시고 계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뭐 사실은 여러 오해도 있고 뭐 그동안에 한 반년 이상 하는 비난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약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는 종합경기장을 롯데에게 다 주는 안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종합경기장이 건물 저 야구장 그 육상 축구장 저거 저런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 전주의 보배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재생을 잘하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롯데에게 다 주는 아니고 롯데가 주는 만큼 다 쇼핑 영화관 이런 걸 다 짓는 거였는데 저의 이번 계획은
롯데와에 가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맺었던 계약을.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야구장 또 축구장 2개는 저희가 다 지키고 원래 롯데에 주기로 했던 땅의 3분의 1 정도만 롯데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진전된 계약이고 다만 저는 롯데한테 빌려주는 것 없이 전체를 다 전주시가 다 재생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진 계약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롯데하고 계속 아직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전주시가 가져갈 수 있는 문화재생 건물 2개를 다 지켰고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전주시가 하려고 했던 전체를 전주시가 다 한번 재생하는 것 이 여기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땅도 지켰고 건물도 지켜서 이제 저희가 재생할 수 있는 폭이 됐고 이제 종합경기장의 정문 쪽으로 롯데를 이제 저희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롯데가 하려고 했던 상업 면적도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예. 2020년 들어서 첫 방문지로 종합경기장을 네.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김미옥 교수께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기생충이나 BTS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옛것을 보존하느냐, 그 도시 재생과 도시 개발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한 재생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것과 미래지향적인 것들, 도시 개발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뭐 늘 그런 고민이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문화 재생을 한다고 해서 옛것만 계속 지키는 게 뭐 능사는 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다만 이제 옛것을 지키되 거기에 뭘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담는 소재들이 이제 생산적인 소재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조화를 시키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도 역시 재생을 하고 건물을 지켜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가서 놀 수 있는 정원도 만들고 또 대규모 공연장도 만들고 또 미술관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조화를 잘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예. 가지 제안하고 예. 싶은 거는 이제 굉장히 문화재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적인 네. 어떤 한옥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의 도시재생 사업을 좀 그런 스토리로 브랜드로 엮어보면서 네. 하게 되면 훨씬 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네, 종합경기장도 그 별도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전주시에 구축이 되고 있는데 네. 각각의 특성을 살리되 그러나 전주다움이란 어떤 브랜드로 이 전체 도시재생 사업의 스토리를 엮어본다면 훨씬 더 대외적인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100만 평의 문화 재생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재생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법원 덕진에 있는 법원 검찰이 지금 만성지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 그 공간에는 400억 규모로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하고 AI 과학이 만나는 미디어 아트 센터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통문화 콘텐츠이긴 하지만 최첨단의 콘텐츠를 실을 수 있는 이제 국비고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구도심 100만 평 종합경기장과 법원 검찰 팔복동 예술공장 이 이어지는 축이 앞으로 전주를 먹여 살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핵심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여전히 반발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을 좀 보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과거에는 그게 귀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뒤집는 듯한 이 정책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땅을 기업에게 주지 않을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재생하려고 했던 그 건물들을 잘 지켜내는 것. 세 번째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희의 원칙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저희가 완벽하게 지켰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원래 롯데가 하려고 했던 쇼핑몰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겁니다. 더구나 서신동에 있는 백화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일부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롯데의 안은 종합경기장 전체에 프리미엄 백화점 그리고 또 쇼핑몰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건 쇼핑몰을 배제를 하고 프리미엄 백화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원래보다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롯데 입장에서 보면 네. 경기장도 지어주고 또 네. 컨벤션 센터도 지어주고 거기에 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투자한 만큼 충분히 이윤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히 영세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롯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종합경기장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구장하고 육상 경기장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문화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야구장 또 축구장, 실내체육관 이걸 저희가 지금 스포츠 컴플렉스를 현재 만들고 있고 이걸 이제 재생하는데 이제 롯데가 들어와 있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저희도 뭐 많이 듣고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쇼핑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은 쇼핑몰은 지역 상권하고 아주 직결되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거고 백화점은 그래도 지역 상권하고 덜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을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거고 예. 그렇지만 저희가 롯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백지 상태에서 하니까. 근데 이미 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저희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롯데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애초에 처음에는 이걸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죠. 뭐 제가 선거 때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선거 때 5년 전 첫 번째 선거 때는 이게 계약서인지 저희는 그냥 단순한 MOU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예. 공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MOU는 뭐 저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해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OU로 알고 들어왔고 시간이 와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게 MOU가 아니고 이제 사실상 완전 계약 상태에 이르렀고 예.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 다퉈보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전주시에서 어찌 보면 유치한 거기 때문에 롯데를 유치한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깰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전주시가 법적 다툼을 해서 싸움이 붙어서 전주시가 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 원래대로 다 롯데한테 다 줘야 되는 또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않겠습니다. 예. 사실 질문사항이 더 많기는 한데요. 예.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한방직도 사실은 이제 공장 부지인데 도심 예.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이렇게 놓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 종합경기장의 이익을 뭐 롯데하고 그쪽 대한방직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그쪽에서 좀 보장해 주지 않겠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한편으로 들리고 그러는데 네. 좀 이 대한방직터 개발은 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논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방법 자체를 찾아가실 예정인지 그것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한방직이 지금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뭐 어떤 형태로든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 대부분의 의견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저걸 민간의 땅인데 왜 시에서 개입해서 뭐 공론화나 이런 걸 하냐. 이런 비난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전주시가 너무나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땅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많이 시민들이 아시던데 공장 부지에서 이제 상업용지로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그걸 허락을 해주면 엄청난 특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전주 시 내에 6, 7만 평 되는 큰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가 아마 마지막 남은 전주시의 중심부의 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시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공론화에 붙여서 물론 시도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기 개발과 관련된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생태 전문가들, 환경, 교통. 그렇지만 또 뭐 그렇게만 다 그러면 숲 갖고서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개발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투명하게 적극적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저기를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 개발을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아직은 조금 밝히실 수 없는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께서 이것만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 방향,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혹시 밝히실 수는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뭐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지속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고 지속 있고요. 가능성. 예. 어쨌든 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 큰 땅에 아파트 최대한 많이 지어서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저기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들도 좀 넣고 뭐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 지속 가능성에 분명히 저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자광이 전에 내놓았던 고층 타워를 만든다든지 대형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상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시는 쪽은 아니시다. 이렇게 지금 봐야 제가 됩니까?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 그건 예.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떻게 특정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사전준비위원회에서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간은 가장 투명하게 또 전주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두고 가겠다라는 말씀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문화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교통과 관련된 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도 충경로에 지금 제2의 첫 마중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의견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최영규 처장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신문 기사가 나서 읽어봤는데 이제 지금 천마중길도 열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좀 잡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이걸 들어오면서 교통체증만 이제 더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충경로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또한 교통 혼잡을 더 가중시키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인도와 차도를 높이를 똑같게 하겠다 네, 이렇게 예.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시민의 안전의 문제 이게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가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이 아주 빨라져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편한 도시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도시로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주역 천마중길이 뭐 사실은 저도 수백 차례 다녔습니다만 많이 뭐 교통 체증이나 그런 건 많지는 않고 주말에 이제 결혼식장 할 때 그때 약간 그 체증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천마중길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활력이 지금 확 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전주역도 이제 새롭게 지어지고 또 천마중길 양쪽 주변에 이제 도시 재생도 들어가는데 저는 일종의 이게 도시 침술 같은 거, 침을 놔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는 도저히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100만 평 전체로 우리가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꿈인데 그 한 중심에 지금 충경로, 그러니까 병무청 오거리서부터 다가구까지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자동차가 빠르게 더 편하게 놔두면 도시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앞서 걱정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물론 속도 제한은 약간 속도는 내려가긴 합니다만 교통 체증 그런 걸 잘 감안하고 또 우회도로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 공간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프랑스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샹젤리제 같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구도심을 아름답지만 또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기존에 이제 그 도로라는 것이 차량과 운전자 중심이었다면 네. 뭐 보행자라든지 네. 또 인도 예. 또 숲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길로 네.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첫 번째 조성한 전주역 앞에 네. 조성됐던 첫 마중길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시는 거겠죠? 아니요, 아직은 뭐 성공이라고 보지, 뭐 100% 성공했다 그러지는 않고 예.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차량이라는 게 물론 최근에 승용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이 차량이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천마중길에 들어오면서 주변 상가의 업종도 변경이 되고 주변으로 호텔도 들어오고 이제 점차 삶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는 조건이 나아지는 게 있고 또 전주 우리 개인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첫인상은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1년에 수백만 명씩 전주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처음 보는 전주의 첫인상이 폐허된 유흥업소와 뻥 뚫린 길의 자동차 이게 전주의 첫인상이었는데 이제 그 첫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보고 제가 실감하고 있는 게 전주역 천마장길을 쳐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니어도 시민들과 함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전주로 오신 분들이 전주의 첫인상 이거를 블로그에 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그 방향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 얘기 그리고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연결지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출퇴근 시간대 전주와 이제 다른 도시와를 잇는 외곽도로가 굉장히 많은 교통 체증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 출근하시는데 뭐 1시간 기다린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점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전주에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체증이 있는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주대에서 김제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이제 다 확장이 다 끝났고 또 효천지구 뭐 도로도 저희가 다 확장이 끝났고 이제 이쪽 만성지구에서 팔복동을 잇는 팔과정로도 개통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서곡지구에서 하천을 따라서 송천도로 가는 그 용산다리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예. 가는 그 도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도로 확장만으로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지금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전주 시내보다는 전운주 시내 접점이 되는 그런 전주와 익산, 예. 또 군산, 김제 이러기 때문에 전주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광역교통망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다른 종류의 차량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승용차가 지금 1년에 거의 10,000대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늘어나는 승용차 대수를 도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도 지금 버스도 최근에 4년 전부터는 버스 이용이 줄어들다가 작년부터 이제 드디어 다시 이용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대중교통 잘 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반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문제 이런 걸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뻥 뚫린 도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인 그런 걸림돌도 사실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교수께서 전공하시는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에서 통합 돌봄 사업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념도 사실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갸우뚱거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과 아울러서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마 지금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노인 분야는 5개가 선정이 됐는데, 매우 전주시가 그 중에 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저는 뭐 복지학자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굉장히 선도적으로 뭐 통합 돌봄과를 신설한다거나 통합 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거나
원래 커뮤니티 케어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잘 이제 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 예산이 종료되는 그 2021년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뭔가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예산의 철회로 받지 않게 되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잠깐 더 저도 설명을 하면 저는 제일 슬픈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입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잠깐 약을 타러 가고 치료를 한두 번 받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집에서 사는 건데 진짜 슬픈 용어가 사회적 입원입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셔서 생을 마감한 이게 너무 슬픈 일이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시는 곳에서 우리가 잘 돌보자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요양원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의 5개 선도도시가 됐는데 지금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예. 만족도는 높고요. 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예산 지원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이제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전주시는 이미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시비를 투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도시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했던 게 막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고 뭐 수십억 단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전주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행복의 그 크기와 예산을 따지면 사실 이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뭐 돌봄이라든지 요양, 뭐 의료 이런 것들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따로 놀았는데 이게 예.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거에 이제 예산 지원이 2021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셨고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네. 있으므로 가겠다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주시의 미래형 먹거리 4대 산업 육성과 관련된 네. 질문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규 처장님 질문 혹시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지금 전주가 시범도시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전주가 좀 어떤 기반을 좀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주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복지 분야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돌봄의 선도도시가 됐고 이제 우리 정부가 뭐 경제 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수소 경제 이 축을 이제 대한민국 3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안산, 그다음에 광역시는 울산, 전주, 완주가 선정이 됐는데 전주, 완주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 또 완주군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됐는데 수소는 뭐 앞으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원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소라는 에너지원을 생산해내고 생산해내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경제 효과 또 생산해낸 것을 유통해야 되는 그 유통 과정의 경제 효과 또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수소가 이제 가장 친환경 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이제 생산해낼 때는 여러 가지 뭐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과정 중으로 보면 우리 전주가 가고자 하는 생태도시의 가장 중요한 저희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쪽이 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전주는 또 활용을 하고 홍보하는 그 두 지점이 있는데 특히 새만금에서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그 수소를 전라북도 전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효과는 뭐 지금 당장 아직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파급이 있을 걸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전주시에서 4대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수소하고 탄소 그리고 드론 금융. 또 하나는 금융 네 예,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소도 그렇고요, 드론도 그렇고 네. 또 탄소도 그렇고 이게 가급적이면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졌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네.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좀 네. 먹고 살 거리가 풍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텐데 네. 그런 것
그런 것과 꼭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네. 질문을 아마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는. 네. 전주가 그동안 탄소 했는데 과연 글쎄 뭐가 지금 일자리가 좀 예. 만들어진 거냐. 예. 그렇게 이제 말씀도 질책도 많이 하세요. 또 그게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작년에 큰 성과는 대통령께서 이제 전주에 탄소 때문에 오셨다 가셨고 그러면서 효성이 1조 투자를 약속을 했고 그게 아주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이제 탄생을 할 거고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일종의 강소기업들이 이제 뭐 데크라든지 비나텍이라든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어서 탄소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드론은 뭐 전주가 드론 축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생소하지만 공으로 차는 드론은 저기 축구는 잉글랜드가 종주국이지만 드론에 막을 씌워서 축구 공을 하늘로 띄워서 하는 그런 드론 축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주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드론 축구의 종주국은 대한민국, 종주시 전주가 됐는데 이 드론 축구단이 이미 전국에 300개 팀이 창단이 됐고 이미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 저희가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산업화시킨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우리 정부도 전주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0억이 넘는 규모로 드론과 관련된 허브스테이트를 지원하는 국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드론 산업도 역시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아주 자그마한 샬럿이라는 농촌 농업도시가 있었는데 그 농업도시가 우리처럼 국민연금 이런 걸 그쪽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금융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 전주에 이미 뭐 이제 정부가 재상금융도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전주에 뭐 뉴욕에 있는 멜론 은행이라든지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든지 SK증권이라든지 최근에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전주로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주가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에 있는 샬럿시 같은 농업도시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전주도 분명히 저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 마지막 미래 4대 먹거리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김희욱 교수께서 좀 양보를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김 시장의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양보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해주셨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그 뭐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 여러 가지 좀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게 또 때로는 많이 어렵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또 격려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의 가장 큰 비전은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시든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가는 게 우리 전주의 큰 비전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주가 대한민국 경제 한 축인 수소경제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복지 쪽에는 통합돌봄이라는 또 선도도시가 됐고 작년에는 보육과 관련된 250개 도시 중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고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전주는 선도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끌고 가는 리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2020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반드시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